네,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다시 한번 거기서 발전해서 확률 변수 버전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 정의해 볼 거거든요. 그럼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미 평균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의 새로운 단어의 이름이 기대값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예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이 볼 거고요. 그러한 평균을 누구의 평균 구할 거냐면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x값의 평균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거 어떻게 구할 건지 이제부터 얘기해 보겠다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예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어떤 사람의 성적이 30점 2개랑 40점 60점이에요. 설마 친숙한 점수인가요? 아니길 바라며 30, 30, 40, 60이에요. 알고 봤더니 60점 만점인가? 네, 30, 30, 40, 60인데 우리가 이거 4개의 점수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이거 다 더해가지고 30 더하고 32번 더하고 40 더하고 60 더해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우리가 평균을 M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많이 써요. M. 자, 그러면 평균 M을 우리가 숫자로 구해보게 되면 4분의 160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40 이렇게 평균 구할 수 있네요. 맞아요. 자,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가공을 해서 봐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30, 40, 60이라는 4개의 값이지만 3종류의 값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별량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뭐 용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별량을 x1, x2, x3 이렇게 xi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종류예요? 30점, 40점, 60점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의 개수가 몇 개? 2개. 40점 1개, 60점 1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수를 우리는 뭐라 불렀었냐면 도수라고 불렀었어요. 도수. 그리고 그것을 fi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f1, 이거는 f2, 이거는 f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썼었습니다. 그냥 기호를 이렇게 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평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했었냐면 여기에서 전체 개수의 합이 4개인데 전체 개수를 우리가 라지 n이라는 기호로 쓸 거고요. 이렇게 기호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이니까 같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아까 간단하게 구했던 이 평균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30점, 즉 점수들을 다 더해서 4로 나눈 건 맞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다르게 써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더라. 30점이 총 몇 개? 2개 있고 그 다음에 40점이 총 몇 개? 1개 있고 그 다음에 60점이 총 몇 개? 60점이 1개 있고 그것을 총 4개로 나눈 게 바로 평균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xi, fi, 라지 n이라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보게 되면 이게 x1이 f1개 x2라는 값이 f2개 이게 x3이라는 값이면 그게 f3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 대신 기호 x1, x2, x3 F1, F2, F3 이로 우리가 바꿔 썼어요. 자, 그럼 그 기호로 바꿔 썼을 때 주어진 이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4라는 값은 무엇으로? 전체 개수인 n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해 보게 되면 m이라는 평균은 변수가 몇 개 있는지 곱해서 다 더한 게 총합이고 그것을 총 개수로 나눠준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x1, f1, x2, f2, x3, f3 이게 총합이고 전체 개수인 라지 n개로 나눠준 거야 라는 게 평균입니다. 이게 무엇? 평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발전시켜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평균에서 우리가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럼 지금 쓰는 이 노란 색깔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전체 개수분의 그것의 개수, 즉 B로 표현했죠. 즉 4분의 2,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 도수를 여기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 도수는 사실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전체 라지 n개분의 fi개로 우리가 구한 거죠. 그러면 이 똑같은 평균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x1 곱하기 n분의 f1, x2 곱하기 n분의 f2
x3 곱하기 n분의 f3으로 주어진 변수랑 상대도수, 변량이랑 상대도수, 별량이랑 상대도수의 곱을 다 더한 것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적어보면 x1 곱하기 n분의 f1, x2 곱하기 n분의 f2, x3 곱하기 n분의 f3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평균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다시 봐보세요. 아, 이렇게 평균을 구했는데 마치 이렇게 쓴 식을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30점, 30점, 40점, 60점의 평균, 요거는 마치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는 카드 몇 장? 4장. 숫자의 값을 30, 30, 40, 60이라고 했을 때 30이 적힌 카드, 40이 적힌 카드, 60이 적힌 카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4개 중에 한 장을 선택할 확률이 30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2. 40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확률은 4분의 1. 60이라는 카드 선택할 확률은 4분의 1인 이러한 확률 변수. x라는 건 이러한 값을 갖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의 이 x라는 값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더라? x1 곱하기 n분의 f1, x2 곱하기 n분의 f2, x3 곱하기 n분의 f3인데 이게 뭐예요? 그렇지, 30 곱하기 4분의 2, 40 곱하기 4분의 1, 60 곱하기 4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다시 와서 보면 30 곱하기 4분의 2, 40 곱하기 4분의 1, 60 곱하기 4분의 1로 우리가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x1, 얘를 x2, 빨간색으로 쓸까요? x1, x2, x3이고 그 대응하는 확률을 p1, p2, p3이라고 적었다면 이 우리가 구한 평균은 마치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 거다? 아, x1이라는 변수랑 4분의 2, 4분의 2, 4분의 2대에 해당하는 걸 확률로 바꾸고 x2에 해당하는 걸 p2, x3에 해당하는 걸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걸 누구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마치 여기에 있는 값과 대응하는 상대도수를 곱해서 다 더한 건데 그것은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랑 확률, 확률 변수랑 확률,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일반적인 식으로 쓰게 되면 x의 평균 m은 우리가 주어진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x1, x2 해서 xn까지 있고 대응하는 확률이 p1, p2, pn까지 있을 때 당연히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평균 m은 어떻게 적을 수 있더라?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이렇게 다 각각 곱해서 x1, p1 곱하고 x2, p2 곱하고 xn, pn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한 것이 더라라고 하는 게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변수 x의 평균이라는 말을 어떻게 적냐면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해서 2라고 적습니다. 사실 2라는 기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하다라는 그 영어 단어 있잖아요. expectation. 발음 괜찮았나요? 근데 기대하다라는 2를 따서 x의 기대값이라는 말로 써요. x의 기대값. 근데 왜 평균이라고도 부르고 기대값이라도 부르냐면 사실 이 기대값의 의미는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예제에서 이렇게 4개의 점수를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뽑아서 봤어. 30 뽑을 수도 있고 40 뽑을 수도 있고 60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평균이 40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값을 40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 하나의 값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할게요. 확률 분포에서 변수 이 x의 기대값은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다 곱해서 더한 것이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즉 평균 구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거 해볼 거예요. 분산 구하면 바로 그것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즉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우선 개념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분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선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해요. 선생님이 두 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가 했었던 이런 자료랑 그리고 또 어떤 자료냐면 40만 3개 있는 거 해볼까요? 얘네들의 평균은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40이 평균이었어요. 그럼 40이라는 값을 기준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4개의 값을 여기 위에 표현을 해보게 되면 30은 이거보다 10만큼 작은 이 위치에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30도 10 작은 이 밑에 표현하고 40은 이 선 위에 있고 60은 이거보다 더 20만큼 큰 이 위치에 표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40을 기준선으로 했을 때 얘네들 평균이 40이잖아요. 평균이 40인데 그 평균 기준선 위에 3개의 값이 다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개 다 평균은 40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 자료들이랑 이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는 평균 기준으로 해서 다르다는 얘기죠. 얘는 평균에 다들 친하게 딱 모여 있고 얘는 평균에 약간 덜 친하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은 흩어진 정도가 오른쪽에 있는 값들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에 배운 게 무엇이냐면 편차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편차. 편차는 무엇이냐면 봐보세요. 30은 40보다 얼마만큼 작아요? 마이너스 10. 30은 40보다 마이너스 10만큼 작고요. 여기에 있는 40이라는 값은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60은 40과 편차가 얼마냐면 여기에 있는 값 40보다 60이 20이 크기 때문에 편차는 20이에요. 그래서 편차 4개의 값을 나열해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여긴 편차가 0, 여긴 편차가 20인데 중요한 건요. 선생님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만큼 떨어진 정도, 이 편차들의 평균 내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평균적으로 떨어진 값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편차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편차의 합은 0이구나. 그래서 그 편차들이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평균 낼 수 없어요. 이거 나누기 4 하려고 했더니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건 4분의 0이니까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편차를 이용하긴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겁니다. 자, 우선 편차는 무엇이었죠? 이 값을 우리가 x1이라고 한다면 x1 빼기 평균 40 한 거였어요. 30 빼기 40 해서 마이너스 10 나온 것처럼. 즉 일반적인 식으로 쓰면 변수 빼기 평균이 편차예요. 변수 빼기 평균, 변수 빼기 평균이 편차입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변수 빼기 평균이 편차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편차들의 합이 0이니까 이걸 가지고 흩어진 정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할 겁니다. 편차를 제곱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엔 편차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 어떻게 돼요? 얘는 편차가 제곱하게 되면 자, 편차를 제곱한 값들을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편차 얘는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그게 몇 개? 2개네. 전체 4개 중에 2개네. 4분의 2. 자, 얘는 편차가 0이야. 그럼 편차에 제곱하게 되면 0인데 그거는 4개 중에 1개. 그 다음 편차가 얘는 플러스 20이야. 그것의 제곱은 4분의 1개의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2개고 0의 제곱이 1개고 20의 제곱이 2개예요. 1개예요. 그걸 4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구한 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계산하면 얼마? 4분의 200 더하기 400이니까 500 해서 계산하게 되면 4, 1은 4, 4, 7, 28, 4, 5, 20 이렇게 우리가 분산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4, 1은 4, 4, 4, 16 4, 12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산수가 너무 갑자기 약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 구했는데 이걸 그냥 기호로 일반적으로만 표현할게요. 아, 분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구한 거다? 이 식과 위의 표를 비교해 보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과 대응하는 확률 곱했고 편차의 제곱과 대응하는 확률 곱했고 편차의 제곱과 대응하는 확률 곱했고 그걸 어떻게 해? 다 더한 거다라는 얘기죠. 편차의 제곱과 대응하는 확률 곱했고 편차의 제곱과 대응하는 확률 4분의 1 곱했고 편차의 제곱과 대응하는 확률 편차의 제곱과 대응하는 확률 4분의 1 곱했고 곱해서 다 더하니까 누가 나오더라? 분산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호를 가지고 써보면 x1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우리가 이것을 xi로 바꿔서 이제 적어볼게요. x1 빼기 m의 제곱 여긴 x2 빼기 m의 제곱 여긴 x3 빼기 m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대응하는 확률이 p1, p2, p3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고요. 그걸 곱해서 다 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곱하면 p1 그리고 x2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p2 이렇게 곱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x3 빼기 m의 제곱 편차의 제곱에다가 p3 곱해서 다 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분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기호로 쓰면 결국 이러한 새로운 변수들의 변수와 대응한 확률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니까 이 변수의 평균이다라는 얘기죠. 즉 x 변수 빼기 평균이라는 것의 제곱의 평균이다. 요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무엇? 분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위로 올라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편차라는 게 무엇인지도 얘기해봤고 분산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분산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기호로 분산, 흩어진 정도란 얘기거든요. 그걸 영어로 vari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x의 분산을 이렇게 적습니다. x의 분산 이렇게 적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게 나오는데 이 기호도 외워야 되면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분산 이렇게 분산으로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자, 그게 우리가 무엇이었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거 기억하시고 평균이었죠? 그럼 평균 기호는 이 기대값인데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인데 그럼 어떻게 적는다고요?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쓰고 근데 편차가 또 뭐였어요? 편차는 변수 빼기 평균이었어요. 그것의 제곱.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대값의 정의는 뭐였지? 기대값의 정의 뭐였지? 이것들은 변수가 x1 빼기 m의 제곱 두 번째 변수는 x2 빼기 m의 제곱 이런 게 쭉쭉씩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x의 기대값은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점점점 xi랑 대응하는 확률 pi랑 곱해서 다 더한 게 기대값이었잖아요.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한 게 기대값이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식 잘 보세요. 어떠한 변수의 평균 기대값이라는 건 그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한 거래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변수가 이런 모양이면 즉 편차의 제곱이라는 모양이면 편차의 제곱이라는 모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쏙 이렇게 넣어보세요. 쏙쏙 넣으면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x-m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변수의 기대값은
여기 집어넣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pi 꼴이야 가 되는 거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근데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분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x의 분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정의로부터 이 식을 쭉 이끌고 나가면 다른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성질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쭉 연결해서 우리가 새로운 식 만들어 볼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대로 쓰고 여기 완전 제곱만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면 xi의 제곱 빼기 2m xi 더하기 m제곱, 이게 전체를 전개한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pi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i가 첨자잖아요. m은 상수잖아요. 그럼 시그마 밖으로 m 같은 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보게 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분배했을 때 xi의 제곱 pi, 그 다음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2m 곱하기 xi pi, xi pi, 요거.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 제곱 pi, 요렇게 바뀌었죠. 잘 봐요, 잘 봐요. 천천히 하면 여러분들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상수는 이 i라는 첨자를 대입할 때 영향 안 받으니까 앞으로 쏙 나가요. 마찬가지로 이 m제곱도 앞으로 쏙 나가요.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쓰면 m제곱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인데 뭐 이렇게 복잡해 보여. 하지만 이거 다시 보면 뭐예요? 이거 다시 보면 뭐야? p1, p2, 1, 2 대입하면서 점점점 pn까지 다 더한 거잖아요. 확률의 합이지. 확률의 합이니까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1. 그러면 m제곱 곱하기 1이니까 이 부분은 m제곱이 남습니다. m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이 부분은 무엇이다? m제곱. 요거. 자,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이 m도 밖으로 나가요. 그럼 마이너스 2m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뭐야? 정답!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평균이잖아요. 변수랑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 곱해서 더한 건 이 변수의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m이라는 거 뭘로 적었죠? 변수 x의 평균이 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인 거야. 그러면 m 마이너스 2m 제곱, 얘네들 같이 적으면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이거 계산한 게 뭐라고요? m 제곱. 그러면 계산한 게 마이너스 m 제곱이 뒤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무엇이다?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m 제곱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밑에다가 다시 예쁘게 적어보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근데 간단히 할 수 없어요. 그냥 변수를 제곱해서 대응하는 확률과 곱해서 다 더한 게 있고 빼기 m제곱이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봐요. 이건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처음 해본 건 xi들이라는 변수였는데 그 i들을 제곱해서 i들을 제곱해서 x들을 즉 변수들을 제곱해서 대응하는 확률과 곱했기 때문에 이건 변수 x의 기대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x제곱의 기대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빼기 m이라는 게 아까 뭐였죠? x의 기대값이 m이었어요. 그것을 두 번 곱한 것, 즉 제곱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정의대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잘 들으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분산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편차의 제곱에 대응하는 확률과 곱해서 더했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데, 그걸 다시 유도했더니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그냥 변수 x의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정의, 성질 두 가지 다 완벽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변수 ax 더하기 b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렇게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뭐였냐면요.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주어졌을 때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봐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변수가 x1, x2에서 xn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문자로만 나타낸 거죠. 대응하는 확률이 p1, p2, pn으로 이렇게 우리가 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확률의 합은 이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대값, 즉 평균이라는 걸 정의했었는데 그것의 기호가 무엇이었냐면 이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즉 x1, p1, x2, p2 해서 xn, pn 이렇게 다 곱해서 더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게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이것에 대응하는 확률 요거 곱해서 다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x의 기대값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의미 다시 보세요. 뭔가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의 기대값 평균은 그 변수랑 그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럼 그 말은 다시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x라는 변수에 a라는 상수를 곱하고 뭔가 b라는 상수를 곱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변수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변수 혹시 우리 제자 중에 이름이 변수인 친구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불러줘서 선생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갑자기 막 고백을 해. 자, 요거 우리 이제 정의대로 적어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변수 곱하기 대응하는 확률에서 다 더한 게 이것의 기대값이라고요. 그러면 변수 ax i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이 x는 x1, x2, x3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 변수가 여기에 쏙 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씩을 변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분배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에 나오는 식은 a 곱하기 x, i 곱하기 pi 더하기 b 곱하기 pi잖아요. 그것을 시그마로 묶었으니까 시그마 분배할 수 있죠. 그럼 시그마 하게 되면 i는 1부터 n까지 a, x, i, pi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 곱하기 pi예요. 맞아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갔어요. b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b도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a 뒤에 있는 시그마 이 부분이 뭐예요?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곱해서 다 더했죠. x의 기대값이네요. 좋아요. 그래서 왼쪽 부분 마무리 지어보면 a 곱하기 2의 x가 되는 거예요. 여기 더하기 b 곱하기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요? 확률을 다 더했어요. P1, P2, P3, Pn까지를 다 더했어요. 그럼 확률의 합이니까 1이죠. 확률의 합이니까 요 1이죠. 그래서 1이에요. 그럼 B 곱하기 1이니까 B. 무슨 결론이 났어요? 이런 결론이 났어요.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우리가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렇게 새로 생긴 변수의 기대값을 구한다면 그것은 x의 기대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a라는 상수 곱하고 나중에 상수 b를 더해도 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오면 우리가 여기 있는 x라는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봐서 여기서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면 2x 구할 수 있는데 새로운 확률 변수 ax 더하기 b꼴의
기대값 구하고 싶다면 이것의 확률 분포 새로 구할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x의 기대값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서 구한 다음에 상수 a를 곱하고 나중에 b를 더하면 이 변수의 기대값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알뜰하게 우리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좋은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등식.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태 꼴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 분산. 얘 분산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것도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인데 이 변수에 대한 분산과 뭔가 관계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의가 뭐였죠? 우리가 x의 분산의 정의가 뭐였지? 정의가?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 변수의 편차, 이게 편차죠? 그것과 그것의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즉 평균 구한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분산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같이 생각해 보세요. 변수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변수의 평균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 변수의 평균. 맞아요. 이 정의를 그대로 여기 적용해 볼게요. 변수라고 덩어리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 변수의 분산은 이 변수의 같이 빨간색으로 쓸까? 이 변수의 편차 적어야 돼요. 편차는 이것의 평균이죠. 이것의 평균 뭐였지? 이것의 평균은 요거잖아요. x의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 잠깐 쓸까요? am 더하기 b라고 쓸게요. 다시 이 변수의 평균은 am 더하기 b. 우리 지금 뭐 하다 왔지? 다시 보면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이것의 편차를 적고 제곱한 것의 평균이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변수의 편차는 이것 빼기 이것의 평균은 am 더하기 b. 지금 요렇게 쓴 게 편차입니다. 편차의 제곱 빼 평균이 분산의 정의죠. 됐어요? 얘는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날려보내고 여기 다시 봐볼게요. 이 변수의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마찬가지로 덩어리 이것의 편차는 뭐예요? 그것 빼기 그것의 평균 한 다음에 제곱 빼 기대값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b 상수항 날라가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우다 보면 틀려요. 유도하는 과정을 봤더니 편차 계산하는 단계에서 상수항 날라가더라. 그 말은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이거 날라가더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만 남으냐면 이 노란색 밑줄은 ax 빼기 am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a로 묶게 되면 ax 빼기 m 요것의 제곱이니까 a제곱 x 빼기 m의 제곱 요렇게 나오겠죠. 이게 어디까지 한 거? 여기 요 괄호 이전까지 한 거예요. 편차의 제곱까지 한 거예요. 편차의 제곱이 이거다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적어보면요. 여기에 기대값이 누구의 기대값이랑 마찬가지냐면 a제곱 곱하기 x-m의 제곱의 기대값이랑 마찬가지야. 이게 편차의 제곱 정리한 거더라. 그럼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잘 보세요. 이것도 상수 곱하기 변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되지? b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냥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x 더하기 0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 앞에 상수 곱해져 있으면 변수의 기대값 구한 다음에 상수 나중에 곱해도 된다고요. 맞아요? 그럼 똑같이 상수 곱하기 변수면 변수의 기대값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상수를 곱해도 된다고요. 이 얘기죠.
선생님 얘는 A고 이건 A제곱인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1이나 1의 제곱이나 상수는 나중에 곱해도 된다.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뭐예요? 그렇지. x라는 변수의 편차, 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x라는 변수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 뭐였어요? 분산이에요. 거기다 여기 무엇? a제곱 상수 나중에 곱해라 라는 거였죠. 말장난 같죠, 여러분? 하지만 단계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 꼭 해보셔야 됩니다. 끝나고 스스로 유도해 보시고요. 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회전해 보시고요. 옆에 있는 짝꿍한테 설명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트 덮어놓고 강의 꺼놓고 쓰면서 유도해보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것이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가 안 생기시냐면 유도할 때 여기 상수 B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나왔어요? 요런 형태꼴의 분산은 결국 B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A 제곱해서 나오고 X의 분산 곱한 거랑 마찬가지야 라는 생각을 공식처럼 보이지만 유도한 과정이 슉 나와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중요한 내용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는요, 평가원 기출에서 3점짜리로도 나와요. 여러분들 학력평가 문제로 나오고 나중에 수능 준비할 때 모의평가의 3점 문제로도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ax 더하기 b라는 이 변수의 기대값은 이거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x의 기대값 구한 다음에 상수 a 나중에 곱하고 상수 b 나중에 더하래요. 그리고 ax 더하기 b라는 이 똑같은 형태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구하는 과정에서 b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a의 제곱만 한 다음에 x의 분산 구해서 곱하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변수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수의 표준 편차의 정의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였잖아요. 분산의 루트 씌운 거였어요. 고급스러운 말로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냥 분산의 루트 씌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시 VAX 더하기 B가 뭐였는데 그렇지 A제곱 곱하기 VX니까 근호 분리해볼까요? 찢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뭔데? 시그마 X지. 그죠? 시그마 X. 이건 뭔데? A 라고 하면 안 되지. 왜?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쿠 마이너스 2 라고 하면 안 되죠. 플러스 2라고 쓰죠. 그게 뭐예요? 절대값 씌우는 거잖아요. 이 괄호 나온 것의 절대값. 그래서 여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값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거 부담 갖지 마세요. 표준 편차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양수로 만들어주자 이런 의미로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절대값 기호 나오면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부호만 양수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ax 더하기 b꼴의 표준 편차는 결국 이것도 b가 날아가서 b는 필요 없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살짝 우리가 보기를 이용해서 적용해 보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것은 어떻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vx 해서 4 곱하기 vx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 시그마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결국 얘네들은 필요 없는 거고요. 여기만 쓰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해서 시그마 x 곱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굳이 절대값 쓸 필요 없이 이거 양수 만들어서 2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렇지. 기대값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기대값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값에서만 얘가 살아있더라.